평범한 수요일 오후, 종로 3가역 승강장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엔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서울의 민낯이 있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에는 작은 택배 상자들을 든 채 퇴근길 젊은이들 사이를 바쁘게 헤치며 지나가는 70대 어르신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실버 택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건 은빛 찬란한 노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백발을 휘날리며 단돈 몇천 원에 몸을 던지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 모습이 30년 뒤 혹은 20년 뒤 나의 모습이 아닐지 말입니다. 강남이나 판교에 세련된 유리 건물에서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은퇴 후 제주도에서 아침에는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는 낭만적인 삶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달콤한 꿈에 아주 차가운 현실의 데이터를 끼얹으려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990년생이라면 국가의 금고가 텅 비는 바로 그 해에 정확히 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자기 차례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정부는 왜 자꾸 보험료율을 9%에서 13% 혹은 15%까지 올리자고 압박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는 자꾸만 뒤로 늦추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소주판이 다 끝난 뒤에 도착한 손님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앞 세대는 이미 배불리 마시고 웃으며 떠났는데 막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계산서를 들이밀며 우리는 먼저 갈 테니 남은 술값 좀 내줘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세대 간 부채 전가에 가깝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국가적 폰지 사기의 변형이라고 비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앞 세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정부가 어떤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앞에서는 정답이 없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욜로하며 돈을 다 써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정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상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ISA나 SP500을 입에 올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수많은 서학개미들이 국내 은행 예금을 빼서 미국 증시로 달러를 실어 나르고 있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하룻밤 사이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ISA 계좌와 SP500 지수의 조합이 왜 그 어떤 공적 자금보다 강력한 나만의 은퇴 도시락이 될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의 파도와 국가의 관리 부실 속에서도 끄떡없는 개인 금융 요새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당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우리가 왜 거대한 재정적 함정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딱딱한 경제 용어들은 잠시 접어둡시다. 대신 여러분이 마포의 어느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열리는 회식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녁 9시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이미 앞서 온 선배들은 오후 5시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고급 소주를 비우고 가장 비싼 툭불 한우를 배불리 먹으며 자신들의 황금기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려는 찰나 선배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엄청나게 긴 영수증 한 장을 내밉니다. 우리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여기 남은 술값 좀 계산해주고. 아, 그리고 밤 11시에 올 다음 사람들 술값도 네가 미리 좀 준비해둬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 페이스고이 작동하는 아주 정확하고도 잔인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9%의 보험료가 국가라는 거대한 금고 안에
내 이름표를 달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그 금고를 열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뼈아픕니다. 오늘 여러분이 낸 돈은 여러분의 금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 연금을 받고 있는 윗세대의 주머니로 곧장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의 MZ세대와 경제활동 인구는 자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시스템의 뒷감당을 하고 있는 대리 결제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회식 테이블이 왜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0.7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말입니다. 회식 자리가 유지되려면 계산서를 나눠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새로운 사람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반면 테이블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들, 즉 노인 세대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젊은이 3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이 숫자는 1대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사회에 나온 청년 한 명이 자신의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어르신 한 분의 노후 비용 전체를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숨 막히는 생존 압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짜 함정이 나타납니다. 만약 정부가 기적적으로 돈을 찍어내거나 빚을 내서 2055년에도 서류상 약속된 월 200만 원의 연금을 여러분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할까요? 여기서 바로 반전 트위스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진짜 적은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원화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시간의 잔인함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봅시다. 1970년대에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짜장면 한 그릇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짜장면 값은 평균 7영원에 육박합니다. 무려 70배가 올랐죠. 그렇다면 상상력을 발휘해 2050년의 서울을 떠올려 보세요. 중앙은행의 쉴 새 없는 발권력과 서울의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여러분이 30년 동안 땀 흘려 부은 그 월 200만 원은 그때 가서 백화점 푸드코트에 프리미엄 짜장면 2그릇 값이 되거나 무더운 여름날 한 달치 전기요금을 내기에도 벅찬 금액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보기엔 커 보이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돈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여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받을 가치가 쪼그라드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국가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희석할 수 있는 화폐 단위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매일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계속해서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퍼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튼튼한 구명보트를 만들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연금 재앙 앞에서 대중이 침묵하는 이유는 탈출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남의 자산가들과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연금이 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치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와 미국의 SP500 지수로 무섭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구 반대편 미국의 경제에 자신의 노후를 거는 걸까요? 왜 그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ISA가 지난 2년 사이 한국 청년들에게 생존 키워드가 되었을까요?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SP500을 쫓는 것이 국가 경제에 대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바퀴에 깔리고 싶지 않은 개미들의 마지막 자구책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역설을 풀어낼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 도박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가 사실은 한국 직장인이 자신의 은퇴 도시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인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속에 품어봤을 그 지독하고도 아픈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친자식인 코스피 ESP입니다. 내 나라, 내 땅의 시장이기에 애정을 쏟고 국력을 믿으며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온 양자, 바로 미국의 SP500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친자식 코스피는 마치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코스피 그래프를 보면 마치 잠든 사람의 심박수 그래프처럼 무기력하게 옆으로만 기어가는 직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를 박스피라고 부르며 자주합니다. 10년째 이 영선에서 이 500선 사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반면 양자인 SP500은 어떻습니까? 그 그래프는 천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고물가가 덮쳐도 잠시 주춤할 뿐 다시 묵묵히 전고점을 돌파하며 위로 전진합니다. 왜 금융의 신은 이토록 잔인한 차별을 하는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가 있고 미국 도로를 점령 중인 현대차와 기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몸집은 거인인데 주가는 난쟁이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부해봐야 합니다. 국제 자본시장이 한국 주식에 매기는 일종의 굴욕적인 할인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재벌 중심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상장 기업은 주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재벌 기업은 회사를 총수 일가의 사유영지처럼 취급합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됐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등 뒤에 꽂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배터리 성장을 보고 LG화학 주식을 샀더니 알맹이만 쏙 빼서 따로 상장해버리고 기존 주주들에겐 빈 껍데기만 남겨준 꼴입니다. 미국에서 구글의 알파벳이 이런 식의 쪼개기 상장을 했다면 아마 수만 명의 변호사와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해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능한 재무 전략으로 통용됩니다.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속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 여러분의 이익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인색한 배당 정책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주식만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요?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주주에 대한 신성한 의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35-40%에 달하지만 한국은 2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금을 마치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내놓지 않거나 주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가 부자가 되길 기다렸는데 연말에 사탕 하나를 주면서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 이해해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결과는 뻔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스스로가 단타 힐앤런배 목을 매게 된 것입니다. 장기적인 가치를 믿을 수 없으니 한국 증시는 거대한 카지노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샀다, 오후에 팔고 근거 없는 루머와 테마주를 쫓아다닙니다. 내국인조차 자국 기업을 믿지 못하는데 외국인 자본이 코스피를 장기 투자처로 여길 리 만무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잠시 차를 세워두고 차익을 노리는 임시 주차장일 뿐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거대한 자본 대이주의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결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영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입니다. 이 1영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의 투표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자신의 지갑으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스피를 믿지 않는다. 우리의 노후를 월스트리트의 투명성과 달러의 가치에 걸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애국심은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애국심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빵 한 조각을 사주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성장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아픈 역설이지만 지금 이 시대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애국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산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억 달러의 흐름 속에서 소액 자산을 가진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세금 폭탄을 피하며
미국 시장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과거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혜택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궁극의 무기 ISA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 SP500이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자식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세계 상위 500개 기업의 힘을 해부하며 여러분이 코스피를 떠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고갈이나 코스피의 정체가 너무 암울하게만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여러분만의 생존 구명보트를 만드는 법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화 도라에몽을 보면 주인공 노진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도라에몽은 배 앞에 달린 4차원 주머니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신비한 도구들을 꺼내놓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막막한 숙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그 주머니 속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지루한 금융상품 같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ISA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이동식 금융특구라고 보셔야 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 국세청의 세금경찰은 언제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순간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4%인 15만 4천 원을 배당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여러분에겐 거부권도 흥정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ISA라는 마법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만큼은 세금 경찰의 권력이 무력화됩니다. 그들은 매년 여러분의 돈에 손을 댈 수 없으며 울타리 밖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재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 걷는 데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꼼꼼한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너그러운 ISA를 우리에게 던져준 걸까요? 약간의 냉소적인 진실을 섞어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세대를 향한 정부의 소리 없는 사과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환을 던져주듯 ISA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예산이 부족해서 너희 노후를 다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대신 이 절세 카드를 줄 테니 이걸로 너희가 알아서 투자하고 살아남아라. 우리가 세금은 좀 덜 뗄 테니 제발 각자 도생해다오. ISA는 결국 공적 부양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는 증거이자 셀프 연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명환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이라면 이 한도는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겨우 200, 400만 원? 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년 계좌 만기 시 통산하여 주어지는 혜택이며 진짜 핵심은 그 초과분에 있습니다. 수익이 200, 40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일반 계좌처럼 15.4%를 떼가는 게 아니라 9.9%라는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를 해줍니다. 게다가 이것은 분리과세입니다. 즉, 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피해야 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ISA의 진짜 필살기는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ISA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두 개의 ETF에 투자했습니다. A 종목에서는 1억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금 경찰은 손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수익이 난 일 0만 원에 대해서만 15.4%인 154만 원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ISA 주머니 안에서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수익일 0만 원에서 손실 500만 원을 뺀 나머지, 즉 실제 내 주머니에 남은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금융세계에서 보기 드문 공정함입니다.
손실을 수익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SP500과 같은 장기 우상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ISA 안에서 SP500을 사야 할까요? 이전 파트에서 우리는 SP500이 친자식 코스피보다 더 든든한 양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미국 직구 VO, SPY 등을 하게 되면 250만 원 공제 후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죠. 하지만 ISA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 ETF 타이거, 미국 SP500, AC 미국 SP500 등을 사게 되면 미국 경제의 성장은 그대로 누리면서 세금은 한국 ISA의 보호막 아래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세계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열어준 합법적인 절세 통로를 통해 노후 자금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뒤를 내다보는 복리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ISA를 통해 매달 아낀 세금이 100만 원이고 이 돈이 다시 연 10% 수익률의 SP500에 재투자된다면 어떨까요? 20년 후 그 아낀 세금만으로도 누군가의 전체 노후 자금과 맞먹는 거대한 자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제공하는 무기를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ISA는 단순한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이며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 선언서입니다. SP500으로 가득 채워진 ISA 계좌를 가진 사람은 2055년에 국가 금고가 비어 있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곳엔 법의 보호를 받고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나만의 국민연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주머니를 어떻게 열고 운영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ISA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단일원의 세금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미래를 더 생생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도착지는 전문가들이 경고한 대로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고갈되는 2055년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현재 30살인 두 남자의 삶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바로 김 씨와 이 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고 비슷한 연봉을 받으며 노후에 대한 똑같은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30년 뒤 두 사람의 생존 방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먼저 김 씨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믿는 정석적인 인물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히 일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남은 돈은 KB나 신한 같은 큰 은행에 저축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만 그래도 국가가 설마 나를 버리겠어? 라며 스스로를 달래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연 3, 4% 금리의 은행 예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김 씨는 통장 숫자가 느리지만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용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는 실질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간과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이론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겨우 따라잡는 동안 서울의 실제 체감 물가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김밥 한 줄 가격까지는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치솟았습니다. 2055년 65세가 된 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복지관을 찾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고개 흔듦이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보조금을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평생 KB은행에 모아둔 예금을 찾으러 갑니다. 30년 동안 모은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커 보였지만 2055년에 미친 듯한 원화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 속에서 그 돈의 구매력은 지금의 2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의 도움 없이는 몇 년 버티기도 힘든 금액이죠. 은퇴한 김 씨의 모습은 영상 도입부에서 본 그 어르신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굽은 허리로 지하철역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며 약값을 벌기 위해 몇천 원의 몸을 던지는 모습 말입니다. 김 씨가 평생 추구했던 안전은 사실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를 봅시다. 그는 김 씨보다 똑똑한 건 아니었지만 계산적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0살 때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회식 자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는 국가가 계산서를 내밀기 전에 스스로 노후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하고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은행 예금 대신 술 몇 번 안 마시고 명품 신발 한 켤레 안 사는 셈치고 딱 500영원을 떼어 SP500 지수 추종 ETF 배당 재투자연을 샀습니다. 이 씨는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500대 기업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늘 주식시장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관심도 없었고 이른바 단타도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급날엔 무조건 산다는 기계적인 규율만 지켰습니다. 30년 뒤 이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복리의 파괴력입니다. SP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인 연 10%를 적용했을 때 이 씨의 월 50만 원은 30년 뒤 김 씨의 예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났습니다. ISA 계좌 덕분에 그 엄청난 수익을 세금 경찰에게 뺏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씨를 승자로 만든 진짜 비밀은 그래프상의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환율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며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원화 KRW 가치는 가장 먼저 곤두박질 칩니다. 김 씨의 자산은 전액 원화로만 되어 있어 환율이 뛸 때마다 구매력이 증발했지만 이 씨의 자산은 비록 한국 계좌에 들어 있어도 그 본질은 달러 USD로 가치가 매겨지는 미국 기업들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 씨가 가진 SP500 ETF의 가치는 저절로 치솟았습니다. 이 씨는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건 통화 방어 전략을 수행한 셈입니다. 2055년 김 씨가 구호물품을 기다릴 때 이 씨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깁니다. 그가 금융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가 외면하는 역설적인 통찰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꼬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SP500을 사는 것은 미국의 위대함에 베팅하거나 서구 문명을 맹신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훨씬 더 현실적인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결코 소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기술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더 편리한 삶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세계 어디서 교전이 벌어지든 전 세계 사람들은 매일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아이폰으로 연락을 하며 비자 카드로 결제하고 거대 제약사의 약을 먹을 것입니다. SP500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들의 집합체입니다. SP500을 소유함으로써 이 씨는 그 기계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김 씨가 자신의 미래를 정치인들의 관리 능력과 작은 반도국가의 경제 변동성에 맡겼을 때 이 씨는 자신의 미래를 글로벌 자본주의에 멈추지 않는 흐름에 맡겼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켰지만 결국 후회 속의 게임을 끝내는 김 씨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국내 주식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이 씨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2055년에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확인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지갑으로 애국했는지를 궁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만 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증권 앱에 있는 매수 버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30년 뒤에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택배 배달을 위해 지하철을 타는 요금조차 여러분에겐 거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지 모르니까요. 국민연금의 암울한 미래와 코스피의 정체에 대해 실컷 두들겨 맞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원화를 벌고 쓰고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설계된 가장 지독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재앙이 닥치기 전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대한민국 직장인 80%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중개형 브로커리지 타입으로 개설하거나 전환하십시오. 왜 중개형일까요? 여러분이 KB나 신한 같은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은
열이면 열,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를 추천할 겁니다. 은행이 시키는 대로 안전한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정작 수익은 안 나는데 관리 수수료만 꼬박꼬박 떼어가는 그런 계좌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여러분의 돈에 여러분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여러분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 계좌입니다.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떤 ETF를 담을지 여러분이 직접 결정합니다. 은행의 수수료 파티에 들러리 서지 않고 내 노후 자금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중개형 ISA입니다. 마법의 주머니인 ISA를 준비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무기를 고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목표는 SP500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ISA 계좌로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VO나 SPY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의 금융 재벌들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훌륭한 대체품을 상장시켜 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이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래에셋의 TIGER, 미국 SP500 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 미국 SP500입니다. 왜 이 둘일까요? 기금 규모가 커서 언제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무엇보다 운용 보수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타이거나 AC를 사는 것은 이름만 한국식일 뿐 실제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를 내 ISA 계좌에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내 도구를 활용해 미국의 수익을 가로채고 한국 정부의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는 가장 영리한 세금 재테크인 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진정한 고수와 하수가 갈립니다. 바로 환율 리스크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ETF를 보면 이름 끝에 H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습니다. H는 환해지 해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쓰고 주가 등락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전해 보이나요?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인 투자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 병기를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H가 없는 환노출형 운해지들 선택하십시오. 왜일까요? 한국이 원하는 글로벌 위기에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달러 가치는 원화 대비 폭등합니다. 이때 환노출형을 갖고 있다면 주가에서 입은 손실을 환율 상승분이 메꿔주거나 오히려 수익으로 돌려주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H가 없는 SP500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력과 달러라는 안전자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움켜쥐는 이중보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내 자산을 지켜줄 달러라는 방패를 절대 스스로 내던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만의 월간 대시보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대신 딱 세 가지 지표만 보십시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주저없이 더 사야 할 기회이고 1,400원 위로 올라가면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경고등입니다. 둘째, 미국 연준 FD의 금리입니다. 금리는 글로벌 증시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SP500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ISA 계좌 잔고입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나 테슬라 주가에 집착하는 것보다 내 ISA 잔고 숫자에 집착하십시오. 왜냐하면 7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먹을 스테이크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강남 집값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ISA에 돈을 넣는 것을 나만의 성벽을 쌓는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달에 몇십만 원일지라도 복리의 마법과 절세 혜택이 만나면 20년 뒤 그 성벽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금 시스템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고 원화는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인류의 소비를 책임지는 500대 기업과 여러분의 철저한 규율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고갈됐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구명보트의 자리가 가득 찼을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증권 앱을 켜고 ISA를 중개형으로 바꾸고 첫 번째 SP500 주식을 사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고귀한 행동입니다. 후회하는 김 씨가 될지 여유로운 이 씨가 될지는 앞으로 5분 안에 내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ISA 계좌를 최적화하고 SP500에 베팅하는 법을 논한 이유는 K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실존적이고 지독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불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훗날 내 몸 하나 아플 때 병원비라도 제대로 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비꼬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실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미래의 특수약값이나 수술비는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만큼이나 가파르게 치솟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삶이 병원 영수증 앞에서 무력해지는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늘부터 당장 달러라는 벽돌을 쌓으십시오. 건강이 최고라지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튼튼한 금융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SP500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막연한 공포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 경제가 영원할까? 만약 역사적인 대폭락이 오면 내 ISA 구명보트도 가라앉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시장은 결코 직선으로만 우상향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성장이 아닌 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강남의 자산가들과 영리한 직장인들이 남몰래 구축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금융방공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 금융의 종말 시나리오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줄 금골과 비트코인의 진짜 역할에 대해 해부해보겠습니다. 이 최후의 무기까지 갖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계가 뒤집혀도 살아남는 법, 아니 오히려 번영하는 법을 들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당장 증권 앱을 켜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그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